자,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요. 새로운 의료 기술에 맞춘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찾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있으신 분들이 더 찾으시는데 특히 암보험을 그렇죠. 문의를 있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네네. 최신 암보험이 좀 새로 나왔다고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만 또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암보험은 나 이거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이제 암 또 진단 자금만 갖고 있다가 나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준비하고 또 맞아요. 준비하고 네. 이런 보험 중에 하나가 암보험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암보험이라는 제가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보험이긴 한데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환자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할 텐데 한번 가상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구나,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트렌드를 잘 알아야지 매달 돈 내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든든한 그쵸.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 암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종류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암 치료법은 너무나 많은데 네.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수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네.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그 질문을 선택을 하라고 제가 네. 할 텐데 외과 치료,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뭐 요즘에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표적 치료를 제가 방송 중에 네. 최신 치료라고 들어서 이왕이면 좀 최신으로 나온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최신호 나게 좀 좋겠죠.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네. 어떤 것도 선택하실 거냐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치료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나 이런 화학 치료 같은 경우나 방사선 치료는 좀 과거의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은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잘 알지 못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면역 치료나 이런 양성자 치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치료는 일단은 수술, 그리고 화학 치료 이런 것들을 방사선 치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어떤 치료일까요? 표적 치료일까요? 그쵸. 표적 치료인데 요즘엔 표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표적 중에서도 항암 치료. 맞아요. 그렇죠. 항암 치료 네.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항암 치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암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 제 몸에서 있었던 것이 변했을까요? 뭐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면은 뭐 암으로 뭐 진화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반은 맞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암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세포가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 정상세포가 성질이 변해서 암이라는 세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미 암세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 암 원래 정상세포가 변한 거라고 했잖아요. 변한 세포가 정상세포인 척을 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항암제가 정상세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적 항암 치료라고 하면 이제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안 속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세포인 척하는 애들도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암세포만 잘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항암 치료를 그냥 하실래 하면 표적 항암 하실래요? 아니 당연히 내 정상세포 건드리는 거 싫으니까요. 이거 표적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표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치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이제 면역 치료예요. 네.
면역 치료인데 역시 항암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민감하실 거예요. 백신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럴 만큼 이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요즘에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과거에는 면역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는 데 많이 역할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요.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도 영향이 있고요. 심지어 이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암이라는 것이 정상세포가 나쁜 세포가 됐다고 했잖아요. 성질이 변해서 얘네들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데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이런 치료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마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요즘에는요. 치료 수술하기 전 아니면 수술하기 난 후에 잔존해 있는 암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치료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요. 아유, 당연히 받아야죠. 확실히 예전에는 그 암에 걸렸을 때 뭐 죽는다라는 인식도 강했고 치료를 받아도 머리카락 다 빠지고 정말 그렇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이제 후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없을 만큼 약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법 자체가 예전에는 뭐 개복 수술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예후가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중에서 가장 꿈의 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그거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들어왔나요? 우리나라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거였죠? 네, 양성자 치료. 맞아요. 네. 네,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꿈의 치료다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데요? 네,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네. 양성자 치료가 어느 정도 좋으냐면요. 치료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네.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세포와 정상세포 아닌 것을 모두 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표적이란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단어인데 양성자 치료도 바로 이제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 물질만 표적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뭐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이 양성자실에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치료가 끝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어디에 암세포가 있나 찾고요.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도 굉장히 그냥 누워만 있다가 나오면 치료가 끝나죠.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좋나요? 그렇죠? 뭐 개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은 치료가 그렇죠. 된다니까 저 만약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런 거 찾아가서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고 만약에 제일 먼저 치료를 선택하라고 네. 한다면 의사가 물론 내가 권한은 없겠지만 네. 의사가 좋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실래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치료 받으실래요? 당연히 저 양성자 치료 그렇죠. 받아야죠. 네, 양성자 치료. 저도 양성자 치료를 그쵸.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큼 치료 비용이라는 게 일단 중요해졌겠죠. 우리가 선택을 네. 많이 하고 싶은 것만큼 치료 비용이 만약에 비싸졌기 때문에 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보험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내 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암이 한 번에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암이라는 게. 그 전조 네. 증상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죠. 우리가 대사량을 하는 관장하고 있는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항진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증권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암이 오기 전 단계니까. 그러게요. 지금 한번 증권을 꺼내 보시고 내 암보험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는 순서상으로는 네. 일단 암이 오기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리미리 검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발견해요. 맞아요.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암이. 왜 발병률이 높냐면요. 네. 미리 검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병률은 높은데 치료력도 많이 좋아졌죠.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치료비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암이 오기 전부터 치료비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 자, 전조 증상이 오고 나서 오는 것이 이제 암이라고 봤을 때요. 내가 암이 오는데 소외감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 암, 고해감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암 중에서도 내가 어떤 암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선택해서 내가 저는 이런 암 보험이 있으니까 이런 암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알면 없다라는 얼마나 거죠. 좋겠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암보험 중에서도 두루두루 나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으로 선택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이거 시작부터 기대감을 너무 부풀게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 거 보장 저희 받고 싶거든요.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순서상으로 제가 금액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갑상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만약에 저하증이나 아니면 항진증이 왔을 때 보상을 받고, 자, 암 진단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뭐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가 거의 1, 2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장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좀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장 금액으로 보면 일반암, 그 다음에 초기 외 유방이나 전립선에 관련된 암, 그 다음에 소외감 이렇게 분리해서 보장을 받으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외감의 보장을 받고 나서도 초기 이후에 갑상선이나 유방암으로도 보장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암이나 아니면 뭐 대장암 이런 식으로 뭐 또 원바람이 오면은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이 중에 하나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따로따로 분류되는 것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냥 일반암 하나 뭉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되는 암도 하나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분류를 하게 됐을 때 뭐 소외감이다, 일반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각각의 보장을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외감 일반암 같은 경우 내가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기준은 2천만 원인데 소외감의 기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외감 중에서도 어떤 분류가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4가지 정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 7가지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좀 개수가 많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네요. 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바로 양성 뇌종양이에요. 양성 뇌종양이 혹시 내 증권에 있나 지금 빨리 보세요. 있나 없나.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 뇌종양이 없었던 때가 너무 많았었고 최근에서도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다였어요. 근데 양성 뇌종양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소외감으로써. 그러면 양성 내가 암세포가 생겼는데 악성이 안 된 전 단계예요. 양성만 판정받았을 때도 2천만 원, 치료 자금은 어느 정도 되겠죠.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분류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양성 뇌종양 기존에 이 암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이 보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 최신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보험으로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지금 진단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치료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비를 갖고서는 만약에 휴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생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치료 받으실래요?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단비 받아서 그냥 치료 받으실래요? 아니면 치료를 선택했을 때 해당되는 치료비를 또 받으실래요? 아니 당연히 또 받으면 좋죠. 또 받으면 좋겠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받게끔 해드립니다. 어떻게 받냐면요. 예. 양성자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 말고 표적 치료를 받을 경우도 많지요. 왜냐하면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요.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특별하게 단기간 한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표적항암 치료비 최근에 좀 뜨거워지면서 나 준비 많이 했어라는 분들 계시고 준비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요 8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8천만 거예요. 원이요? 8천만 원 가능한데 와. 물론 건강하신 분 기준이에요. 근데 남성 76세, 여성 80세까지 동일하게 8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비 8천만 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진단비 몇 천만 원 추가하는 것도 진짜 비싼데 8천만 원이라니까 거의 뭐 1억 원에 가까운 걸 치료비로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단비 받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방사선 치료면 방사선 치료비 받고 아. 표적암 치료면 표적 치료비 또 네. 받는 거죠. 자, 이 중에 하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치료하는 과정별로 계속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오랫동안 잘 지내겠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세포가 변하는 거다 보니까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요즘 재발암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암이나 이런 예. 부분을 또 별도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음. 보험료도 좀 만만치 않고 또 예전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자,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받는 암이 바로 내가 암 치료 끝난 다음에 2년 후부터 내 몸에 여전히 암 치료가 안 끝나서 잔존하든 아니면 새롭게 암이 생기든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비는 없어도 어차피 치료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암이 있은 상태 아니면 암 치료하고 나서 만약에 사망이 오는 경우에는 암 사망 보험까지도 같이 준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전조 증상부터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 이후에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암 이런 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 암보험이 좋아지기는 했네요. 네. 다음에 또 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왜냐면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암이라 그러면은 50대, 60대에 많이 걸리는 암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 조금 눈여겨 보실 거는 뭐냐면요. 여성에 관련된 뭐 이렇게 특히 갑상선이나 유방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궁암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일찍 시작을 합니다. 20대 이후부터 벌써 시작을 해요. 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 여성과에 관련된 암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입했을 때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는 과연 추가하기에 부담이 없을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저 앞에서 제가 순서상으로 봤으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보험료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리된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죠. 이 가지수가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거 다 그냥 보장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한번 싹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전부 다 숫자가 굉장히 적지는 않아라고 하는데 보험료 바로 한번 볼게요. 네. 예, 보험료 보면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는 생각하실 텐데 일단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갱신형 20년 갱신이고요. 대신에 계속 받는 암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긴 하지만은 납입 면제를 받거든 이후에는 납입 면제 기능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암보험 없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치료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진단비나 아니면 치료비 항목들을 갱신형으로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뭐 납입 면제까지 되면은 암에 걸리면은 보험료에 대한 걱정도 줄어드니까요. 최종적으로 암보험을 뭐 새로 가입을 원하시거나 거의 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해라라고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일단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마 강요를 안 해도 요즘에 걱정스러워서 맞아요. 많이 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암보험보다는 나에게 있는 암보험 그다음에 앞으로를 위한 암보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요. 분명하게 암이 많이 발생되지만 조기에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치료만 잘하면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암이에요. 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암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